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상만 해도 무섭고 불쾌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짬뽕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배달 어플에서 별점 1점을 매긴 어떤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진 속의 이물질은 벌레가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표고버섯이었다라고 해요. 자, 사장님은 정상적인 식재료를 그저 큼지막하게 잘만 썰어 넣어 줬다가 이런 날벼락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별점 1점 리뷰를 쓴 사람이 직접 올렸던 문제의 사진입니다. 자, 짬뽕 국물과 면발 위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흔한 식재료죠. 표고버섯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혹시나 이게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나 애기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이상하다, 물컹거린다, 애벌레 아니냐 뭐 아주 드물게 오해를 할 것도 같지만 자, 보통 정상적인 어른들이 성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컨셉을 잡고 장난을 쳤거나 혹은 바이럴, 역효과를 노린 광고라고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이게 있었던 사건이고 이미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에 억울한 사례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유명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그때 당시 해당 리뷰의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별점 1개를 줘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짬뽕에서 엄지손가락보다 큰 벌레가 나왔어요. 한 입 먹고 버리는 거 너무 아깝고 억울함. 점점점이라는데 야, 참 이게 환장하죠. 저 사람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꿀밤을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겁니다. 자, 사장님은 별점 1개에 벌레가 튀어나왔다라는 이 리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그때 당시에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소비자님, 이거 엄지손가락만한 벌레라고 하셨는데 사진으로 보이는 저거는 벌레가 아니라 표고버섯체입니다. 버섯을 보고 벌레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당혹스럽네요. 가게로 문의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셨더라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까지 적고 계십니다. 자, 고객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걸 벌레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뷰를 남긴 게 너무 경솔한 것 같습니다. 음식을 못 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환불 처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이 함부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에서 여러분들 자영업하고 사업한다라는 게 혈압 조절하는 난이도가 이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은 생부처가 따로 없죠. 자, 사장님께 억울한 상황인데도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응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별점 1개, 그것도 장문으로 적어진 리뷰의 존재가 자영업자들의 주문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나오고 별점 1개로 불만족한 리뷰가 심지어 최근에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주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오늘 밤에 이렇게 야식이 출출해가지고 배가 출출해서 A 음식점에 한번 뭐 시켜 먹어볼까 했는데 이 리뷰를 보니까 최근 별점이 리뷰에 별점이 1개밖에 없고 뭐 장문으로 뭐라고 난리가 나 있으면은 아, 최근에 이 집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구나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손님이 정상적인 식재료를 벌레라고 잘못 오해한 건데 왜 굳이 연락 주시면은 환불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하셨냐, 이런 물음에도 이 사장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환불 처리를 해주면은 리뷰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일정 부분의 손해를 떠안더라도 이런 일을 그냥 빠르게 덮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손님 한 사람이랑 영원히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다음 손님을 받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음식을 팔고 장사를 돌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잘못된 민폐 손님 때문에 그 손해를 고스란히 자영업 사장님이 떠안고 계신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거의 뭐 이런 수준의 어떤 민폐 어떤 소비자들의 사례가 종종 이렇게 인터넷에 소개가 되죠. 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 사실 요즘 세상 꼬라지를 보면은 또 그렇게 또 아주 그러니까 드문 사건만도 아닙니다. 종종 터지는 사건이죠.
그 요즘 배달 어플에는 손님이 해당 음식점에다가 소감문 리뷰를 써 올리고 별점을 남길 수 있는 별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나쁜 기능인 거는 아닙니다. 그 장사라는 게 손님 많고 성공한 맛집, 친절한 집도 있는 반면에 불친절하고 음식 상태도 안 좋은 데다가 사장이 불친절하기까지 한 그런 나쁜 가게도 있기 마련이죠. 사실 그거를 처음 주문하는 분들이 볼 때는 이런 별점이 또 유용한 어떤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해요. 평균을 놓고 보면은 별점 높은 집들이 확실히 낮고 또 별점이 너무 낮은 집들은 좀 문제가 있는 집들이죠. 자,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서 각자 개인의 소감을 올리는 것은 분명 소비자들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이라도 제발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별점 리뷰 같은 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갑질을 한다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한다거나 민폐를 끼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결국 서로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남의 생업이 걸린 일은 좀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별점을 나쁘게 주고 혹평을 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지불했던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나쁜 퀄리티의 어떤 음식이 왔다든지 뭐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가 왔다라든지 그 사장이 정말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나쁜 장난질을 쳤을 때 손님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별점 그거 좀 매길 수 있다고 그딴 게 무슨 완장이고 권력이라고 우리 애가 먹을 건데 양 좀 낭낭하게 달라느니 짜장면 볶음밥 한두 개 시키면서 꼴랑 그거 한두 개 시키면서 군만두를 서비스로 달라느니 안 주면은 너 불친절하다고 맘카페에다가 내가 글 올리고 입소문을 내겠다 별점 테러를 해가지고 네가 이 마을에서 사업을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협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악마죠. 이건 진짜 인간이라면은 제발 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 가다가 벼락을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들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부디 남의 생업은 조금만 존중을 해주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떤 행동을 하자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서로가 좀 지킬 거는 지키고 상식적인 선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